자, 8개를 보겠습니다. 8개를 보시면 이렇게 8개의 이 그림이 있죠. 자, 이게 8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궤명을 알아야 돼요. 궤명. 자, 궤명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건괴라고 하는 거고, 이게 택괴, 이게 리괴, 진괴, 선괴, 감괴, 간괴, 곤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모양과 이 괴상이라고 하는 이 모양이죠. 이게 모양상자니까, 모습상이니까, 이 모습과 이 괴명을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부호예요, 부호. 이 부호를 해석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괴명과 이 모양을 일치시키는 거, 그리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자연 상태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면은 오해형을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천수가 있고 선천수가 있는데, 자, 후천수를 암기를 할 거예요. 암기를 하고, 그러면 선천수는 1과 6, 27, 39, 4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후천수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후천수를 암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면. 자, 이거를 가지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리학에서 오행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이 계명, 그 다음에 이 괴상, 모습이 어떤 거, 그 다음에 자연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후천수가 뭐를 의미하는지, 이거를 한꺼번에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법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모양을 가지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암기법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본인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거는 육건금 사면.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의미해요. 후천수 6이고, 그 다음에 건괴고, 금은 뭐냐면 이 금을 의미해요. 물론 여기다가 천을 넣으면 되겠지만, 육건 천 사면하면 좀 발음 이상해서 육건금 사면, 금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행 중에서 금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뭐죠? 양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것보다 남자나 하늘. 그렇죠. 가장 약한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하늘이면 이거 뭐예요? 땅이겠죠. 이거는 이제 양이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고 이건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우리가 오행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육건금 사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석삼자예요. 연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연과 절이 나와요. 자, 연과 절이 나오는데, 연은 우리가 연결하다 그러죠. 연결하다. 이 연자, 연결. 그 다음에 절자는 끊어질 절자예요. 끊어질 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끊어진 거고, 이거는 연결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이거를 외울 건데, 자, 하나씩 해볼게요. 육건금 사면, 후천수 6이고, 건괴고, 금을 의미하고, 사면, 모습은 3개가 연결되어 있다. 육건금 사면, 또는 이제 모양만 판단할 때는 건사면. 그러면 3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건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나머지는 세 개 같은 거는 이것밖에 없죠. 자, 보면은, 자, 이거는 건괴고, 이거는 하늘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모습이 같은 거는 이제 반대로 세 개 다 끊어진 거. 이건 뭐냐면 후천수가 2예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이게 무슨냐면 곤괴예요. 그래서 이곤. 그 다음에 땅을 의미하죠. 지. 땅을 의미하고 3절. 모양이 3개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3개가 끊어져 있다. 그래요. 3개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이곤지 3절. 당연히 땅이니까 뭐예요? 오행상으로 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곤지 3절. 그래서 요것만 알면 이걸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3개가 같은 거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2개씩은 같아요. 이렇게 같고 그러죠. 그럼 틀린 거 하나가 뭐예요? 이거죠.
틀린 거 하나가 이거고, 틀린 거 하나가 이거고, 틀린 거 하나가 이거고, 틀린 거 하나가 이거고, 틀린 거 하나가 이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죠. 그래서 자, 두 개 같은 거 빼버리고 뭐죠? 위에 게 끊어지죠. 그래서 상절. 이거 뭐냐면 상, 중, 하예요. 그래서 상절하면 상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그럼 나머지 밑에 밑에 하중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특색 있는 것만 갖고 외우면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7, 태깨고 못은 이게 자연은 택을 내면 한다. 이거 뭐죠? 연못이에요. 연못 7, 택, 상절 위의 모습이 끊어졌다. 위에 게 끊어졌다. 그래서 요거는 택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중절 후천수가 구고 리깨라고 읽고 의미하는 것은 화를 의미한다. 불을 의미하고 모습은 가운데 중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리화 중절. 그 다음에 요거는 후천수가 3이에요. 3이고 진깨를 의미하는 것은 우레. 천둥이라고 뭐죠? 천둥이라고 그러나요? 우레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삼하연, 하연 밑에 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진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삼진내하연 사선풍화절. 그러면 사선은 뭐예요? 후천수가 사고 손깨라고 읽고 의미하는 거는 풍이다. 그렇죠? 풍화절. 그 다음에 모양은 아랫게 끊어졌다. 하가 끊어져 있다. 그렇죠? 일감수 중양. 일감수는 자 후천수가 1이고 감깨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의미하는 것은 수를 의미하고 가운데 게 연결되어 있다. 일감수 중양. 팔간산 상현. 그러면 후천수가 8이고 감깨이고 산을 의미하고 위에 상이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끊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공지 3지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전부 이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신 다음에 육건금사면, 칠택택상절, 구리화중절, 삼진내하연, 사선풍화절, 일감수중현, 팔간산 상현, 이곤지 3절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편할 대로 암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 했던 게 오행이에요. 오행. 자, 오행은 자, 육건금이라고 했으니까 금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칠택택상절. 자, 요거는 뭐냐면 칠택택은 뭐냐면 택깨라고 우리가 이제 풍수라든가 해가지고 택깨는 뭐냐면 서쪽을 의미해요. 서쪽은 뭐죠? 우리가 오행 중에 동, 북, 남, 서 이렇게 했을 때 북쪽은 뭐죠? 우리가 수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북쪽이. 동쪽은 뭐가 있죠? 목이 있어요. 남쪽은 뭐가 있어요? 화가 있고 서쪽은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가운데는 뭐가 있죠? 토가 있어요. 중앙에. 자, 그래서 토는 우리가 이제 그 각 계절마다 다 있죠. 봄의 마지막에 토가 있다가 남으로 가고 남의 마지막에 토로 갔다가 다시 서로 가고 이렇게 가죠. 어쨌든 오행을 임묘진, 사오미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북쪽은 수가 무슨 색이죠?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깊은 바다는 까맣죠. 그 다음에 목은 뭐죠? 파란색. 청색이라고 그러나요? 청색. 그 다음에 남쪽 화는 뭐죠? 빨간색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금은 흰색이겠죠. 그 다음에 중앙의 토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 수가 인의예지에서 수는 뭐가 이야기하죠? 수는 우리가 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수는 해자축, 겨울에 씨앗으로 모든 게 결과물이 씨앗에 지장되죠. 그래서 지혜를 의미한다. 오행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오행을 먼저 공부하시고요. 자, 목은 뭐죠? 인이에요. 인. 그 다음에 목은 뭐예요?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키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키우고 하는 것은 뭐다? 다 인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화는 뭐죠? 예의를 의미합니다. 예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금은 뭘 의미하죠?
의리를 이야기해요. 의리. 그래서 주먹들 의리 이야기하죠. 금. 금은 뭐죠? 철이니까 쇠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쪽. 그다음 자세한 얘기는 오행에 관련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는 뭐죠? 믿음직하죠. 그래서 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건깨와 택깨는 뭐냐면 건깨와 택깨는 오행 중에 금을 의미해요. 금. 자 리깨는 당연히 불이니까 뭐예요? 화를 의미하겠죠. 삼진내하연 사손풍화절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봄에 비바람이 많이 오죠. 비바람 내도 번개도 많이 치고 바람도 많이 불죠. 그래서 내와 바람은 뭐다? 봄이다. 봄은 뭐죠? 봄의 계절은 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는 당연히 물이겠죠. 그 다음에 산과 땅은 뭐예요? 당연히 토죠.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와 수국화, 그러니까 수와 화는 서로 극을 하는 거죠. 요 수와 극은 하나뿐인데 금, 목, 토 요거는 두 개씩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을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오행을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중에 혹시 이제 주변에 할 때 그 점수를 할 때 6교 공부할 때 이 오행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행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친을 보면 자 육친은 뭐죠? 가족관계죠. 가족관계를 보면 자 이건 하늘은 뭐예요? 당연히 집에 있어서 하늘은 뭐죠? 아버지죠. 부 하늘이고 어머니는 뭐죠? 땅이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해지죠. 뭐 가장인 어머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관점은 그렇다. 그 다음에 요걸 보고 결정을 해요. 자, 요거는 상, 중, 하죠. 우리가 사상팔계 생겨날 때 밑에 태극이 무국이라 해서 이렇게 하나씩 순서로 생겼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면 틀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틀린 게 요것만 틀리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음이죠. 근데 순서는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순서로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면 셋째 딸이 되죠. 셋째 딸 또는 막내. 그럼 7명도 7명, 뭐 6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소녀, 가장 어린 여자를 의미해요. 소녀 또는 셋째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어린 딸을 이룰 때 택계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거는 나중에 풍수에서 방배치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같은 건 생략하고 보면 가운데 게 끊어져 있네요. 그럼 뭐죠? 이거는 여자에 관한 거겠죠. 이것도 여자에 관한 거고, 이건 소녀. 자, 여자는 여자인데 뭐요? 가운데니까 뭐요? 가운데, 중녀. 그렇죠. 그래서 둘째라든가 중녀. 딸이 여럿이면 그 가운데에 있는 딸들을 이야기할 때 리께라고 한다. 리께가 의미한다. 자, 이거는 뭐죠? 요거는 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요거에 틀리죠. 요게 틀린데 첫째죠. 첫째인데 연결됐으니까 남자죠. 그러면 첫 번째 남자니까 뭐예요? 장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끊어졌죠. 그럼 뭐죠? 이거는 당연히 장녀가 되겠죠. 자, 요거만 연결되어 있죠. 그럼 뭐 이거 중남이겠죠. 중남, 둘째 남자. 자, 이거는 막내 아들이 되겠죠. 막내는 삼남 또는 막내 아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 암기할 필요가 없죠. 이 그림만 읽으면 우리가 이 육친 관계 이게 의미하는 게 아버지, 뭐 엄마, 장남, 장녀, 그 다음에 둘째 딸, 둘째 아들, 막내 딸, 막내 아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읽어낼 수가 있죠. 자, 작용을 보면 하늘은 모든 것을 주관하죠. 땅은 뭐예요?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다 저장하죠. 하늘은 주관하고 땅은 저장하고. 막내딸 되게 기뻐하죠. 부모님들이 기뻐합니다. 둘째 딸은 태양은 뭐예요? 건조하죠. 바짝 마르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내하연은 뭐죠? 진동, 우레죠. 그 다음에 바람은 뭐죠? 흩어지죠. 바람은 흩어지고 우레는 진동하고. 햇빛은 이 화는 건조시키고 택게. 우리가 이제 집에 연못 있는 집 있죠. 그러면 그 연못에 가서 이렇게 그네 같은 데 앉아서 보면은 편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수죠. 수는 뭐냐면 윤택해요. 왜 윤택하냐? 빗물인데 왜 윤택하냐? 우리가 오행 중에 수는
수의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윤하수라는 게 있어요. 윤하수를 특징을 수를 이야기할 때 윤하수라고 해요. 윤하수. 자, 이 윤자는 뭐냐면 적실윤자예요. 또는 적실윤자도 되고 윤택할 윤자도 되죠.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싹 쓸고 내려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짜죠. 맷돌이 있어서 짠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강 하구에 가면 나일강처럼 그 퇴적층이 만들어지면서 땅이 비옥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스치고 가면서 이것을 영양분을 다 빼가기 때문에 윤택하다. 물은 윤택해진다. 그 다음에 산은 뭐예요? 앞에 우리가 차를 가다가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앞에 산이 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히죠. 그래서 그침이 되고 장애를 의미해요. 자, 땅은 저장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아버지는 서북쪽이에요. 자, 동서남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요거는 방패치 할 때도 비슷해요. 그럼 엄마 아버지는 따로 떨어져야 되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아버지는 서북쪽. 그러면 아버지가 얘가 뭐가냐면 건께가 여기 해당되겠죠. 건께. 그 다음에 택괴는 서쪽이에요. 자, 여기는 택괴. 그 다음에 남쪽은 리괴죠. 당연히 화니까. 그 다음에 이 동쪽은 뭐죠? 진괴와 뇌괴. 자, 여기는 동쪽은 뭐다? 진괴. 이쪽은 동남쪽은 뭐다? 손괴. 손바람. 바람이니까. 바람. 요거는 우레. 요거는 불. 요거는 연못. 연못이는 뭐다? 금의 기운이고 요것도 금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수는 뭐죠? 당연히 감께는 북쪽이죠. 물이니까. 그 다음에 동북은 뭐죠? 산, 감께. 감께는 동북 방향이다. 이 방향이고요. 북쪽은 수고. 어머니는 서남, 이쪽이에요. 아버지와 반대되는 위치겠죠. 이게 곰꽤. 서남. 이렇게 보시면 방향이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번씩 그림을 이제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걸 아까 암기할 것에서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다가 다시 추가로도 해드렸는데 자, 속성을 볼게요. 속성을 보면 아버지는 이 하늘은 뭐야?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강건합니다. 강하다 이에요. 강하다. 아버지는 강해야 된다. 어머니는 이 개는 유순하다, 부드럽다, 자연스럽다, 인자하다. 그렇죠. 자, 택개는 아까 뭐가 그랬어?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다, 기뻐함.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붙음, 친함. 그런가 봐요. 둘째 딸이 애교가 더 많나요? 저기 첫째 딸과 셋째 딸 사이에서 잘 연결을 해주죠. 그 다음 지은께는 뭐야? 바람 부니까, 우레 치니까 뭐야? 움직임이죠. 움직임. 그 다음에 이 손께는 바람이죠. 이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감께는 물에 빠진다. 빠짐. 그 다음에 강께는 아까 산에서 멈춘다 그랬죠. 장애가 된다. 멈춘다. 그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동물은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도 외우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상해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강건한 건 뭐예요? 말은 밖으로 맨날 뛰어다니고 밖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죠. 아버지처럼 밖으로 돌아다닌다. 강건하다. 그러면 집에서 묵묵히 외양간을 지키고 집에 텃밭에서 밭일하고 하신 분 어머니는 소가 되겠죠. 아버지는 말, 엄마는 소가 된다. 그렇죠? 막내 아들, 삼남은 뭐야? 개처럼 동네 쓸고 다니면서 놀는다. 중간 아들은 돼지. 왜 돼지라고 했을까요? 중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욕심이 많나요? 그럼 첫 번째 아들은 뭐예요? 장남은 용이네요. 용. 자, 우레가 이 중국 신화를 보면 우레를 다스리는 게 우레가 실은 뭐냐면 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 용이에요. 용. 그래서 어쨌든 이 용이 우레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장남이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돼지. 돼지가 원래 까맣죠. 그렇게 연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니까. 그 다음에 셋째 딸은 양. 귀엽잖아요.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꽝. 예쁘면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 딸은 닭.
그러면은 장남은 용이고 둘째 아들은 돼지고 셋째 아들은 개다. 첫째 딸은 닭이고 둘째 딸은 꽁이고 셋째 딸은 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는 특별하게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해하면 될 것 같죠? 아버지는 말, 어머니는 소와 말. 이거 대충 이해되시죠? 첫째 아들은 뭐죠? 그래도 집안의 기둥이니까 용. 둘째 아들은 집에 있는 돼지. 셋째는 밖으로 쏟아다니고 있는 개. 그다음 첫째 딸은 닭. 둘째 딸은 첫째 딸은 닭은 뭐 집에서 뭐이도 좀 뭐죠? 집안에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래서 좋은 일 첫째 장녀가 그렇고 둘째 딸은 꽁처럼 예쁘죠. 예쁘면서 뭐 뿌리기 좋아한다. 보면 되고 셋째 딸은 그냥 무조건 귀엽다. 그러면 양이다. 이렇게 억지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아주 용은 이제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무튼 연상을 해서 외우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체로는 당연히 이 근깨는 머리가 되겠죠. 그럼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죠? 배. 배에서 우리를 품었다 낳으시죠? 배. 아버지는 머리. 왜냐면 주관하니까. 셋째 딸은 이 제잘제잘 거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잘제잘 거린다. 그럼 막내 아들은 뭐예요? 막내 아들은 손이 많이 가죠. 막내 아들은 손이 많이 가고 맨날 개처럼 돌아다니니까 손이 많이 가고 빨래도 많고 그러겠죠. 근데 양은 이쁜 짓거리 하면서 제잘제잘 거린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첫째 아들은 뭐예요? 용이니까 발이고 둘째 아들은 돼지인데 귀다. 발, 귀. 용의 발이 있죠? 있고 연상을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은 닭이었죠? 닭은 다리. 발과 다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걷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발과 다리는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과 첫째 딸이 그 몫을 한다. 발, 다리.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귀고 셋째 아들은 눈. 눈과 귀 비슷하죠, 지금 위치가. 발과 다리, 입과 손 각자 노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남, 장녀는 발과 다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발과 다리가. 두 번째,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은 눈과 귀가 되는 거죠. 눈과 귀가 돼서 좋은 정보를 얻어오는 거. 그 다음 셋째 딸과 막내 아들은 그냥 제잘거리고 손이 많이 가는 막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다리, 눈기, 아니 발다리, 눈기, 입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외를 보겠습니다. 그 외를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육효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의미를 제가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건께는 뭐죠? 하늘이고 그러니까 임금이겠죠. 옥이고 금이고 굉장히 금은보화가 되겠죠. 귀한 거 하늘이고 높은 자리고 옥이나 금과 같은 귀한 걸 의미한다. 택계는 뭐죠? 우리가 연못 같은데 물가에 가면은 그 무당 구다는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당은 택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릿계는 불이죠. 불이기 때문에 번개, 갑옷, 무기, 자라 일종의 이 번개, 갑옷, 무기는 뭐예요? 주로 이제 좀 뭐죠? 이게 무기 관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여기 해당될까요? 자라가 이게 자라 등껍질처럼 보입니까? 릿계가? 그 다음에 진께는 원래는 이게 삼진내하연 우레잖아요. 우레인데 큰 길, 갈대를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 한번 적어봤어요. 손께는 뭐냐면 공인이라든가 흰색 매치는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감께는 도랑, 피, 붉은 피인데 이거 뭐죠? 수죠. 수기 때문에 뭐죠? 피가 우리 몸에 있어서 물은 뭐죠? 피죠. 빨간색이죠.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혈관이 도랑으로 보면 되겠죠. 물이 흘러다니는 거. 강께는 산은 뭐예요? 산에는 가면 뭐예요? 좁은 길만 있죠. 큰 산에는 길이
길이의 산길은 쪼물쪼물 꼬불꼬불 좁다. 이렇게 억지로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곰개는 뭐죠? 소시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소태에서 밥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후하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굉장히 인색하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 균등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억지로 한번 맞춰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외에는 우리가 주역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역 관련해서는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 이 괴명과 괴상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에 의미하는 게 뭐고 오행은 뭐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물론 후천수도 알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알면 좋겠죠. 육치는 뭐죠? 이 모양을 갖고 자동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 모양을 보고 다 알아낼 수 있다. 이 유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외우는 방법보다 육건금사면, 칠택백상절, 구리화중절, 삼진내하연, 사손풍화절, 일감수중연, 팔간산상연, 이곤지삼절 이거를 암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전부 연상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 천재분들은 되겠지만 저희같이 그냥 평범한 이하인 사람들은 두고두고 반복해야 됩니다. 특히 돌아서면 잊어버릴 그런 나이에 계신 분들은 그냥 반복, 무한 반복 이렇게 외워질 때까지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개의 이 괴명을 한번 이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이 8개 괴명을 알아야 우리가 64개를 알고 그리고 64개를 읽어내는 방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8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